네, 안녕하십니까. 영어왕사 김유진입니다. 자, 여러분 저랑 오늘 2020학년도에 수능 22번의 문제, 자, 요지를 찾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면요. 자, in retrospect라는 건 우리가 돌이켜보면 뜻이 있죠? 돌이켜봤을 때, 자, 이것이 되게 놀랍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짜로 잡으시면 되고요. 가짜가 있으면 뒤에 진짜가 있겠죠? 자, 그러면 돌이켜봤을 때 뭐가 놀라울 수 있을 거냐면요. 여러분 뒤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무엇인가가 여러분 있어요. 근데 이 무엇인가라는 건 뭐만큼이나 굉장히 일상적인 겁니다. 어떠한 욕구만큼이나 되게 일상적인 건데 어떠한 욕구일 거냐면 to count sheep. 내가 여러분 양을 세는 거래요. 갑자기 여러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양을 세는 거와 같은 굉장히 되게 일상적인 무엇인가가 자, was the driving force. 여러분 driving force라는 건 움직이는 힘이기 때문에 원동력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양을 세는 건 여러분 굉장히 별거 아닌 일이잖아요. 그렇죠? 되게 일상적인 거와 같은 이러한 무엇인가가 어떠한 진보에 관한 어떤 driving force가 될 수 있대요. 되게 일상적인 사소한 일들이 어떠한 진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떠한 진보일 거냐면 여러분 또 나와 있어요. 자, 뭐만큼이나 자, 우리가 지금 어떠한 문자 쓰기, 어떤 쓰기 언어와 같은 근본적인 것들을 위한 진보를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다시 돌이켜보시면 자, 되게 일상적인 것 같은 것들이 여러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일상적인 것 같은 예시가 여러분 양세기가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을 세는 거와 같은 되게 별거 아닌 것들이 어떻게 될 수 있는 거냐면 어떠한 진보를 일으킬 수도 있어 라는 것까지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보라는 거에 예시가 어떤 게 나왔냐면 우리가 뭔가를 쓰는 시스템이 지금 나온 겁니다. 굉장히 사소한 것들이 되게 엄청난 것을 우리가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게 놀랍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가볼게요. 자, 뒤에 보시면 자, but 하지만 지금 어떤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욕구일 거냐면 뭔가 쓰는 기록에 관한 문자 기록에 관한 이러한 어떤 욕구가요. 항상 동반해 왔습니다. 여러분 company라는 게 동반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쓰기라는 걸 우리가 얘기할 건가 봐요. 자, 항상 하지만 자, 쓰기라는 건 항상 어떤 거를 동반을 해왔었던 거냐면요. 자, company economic activity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에 항상 동반해 왔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쓰기라는 건 항상 뭔가 경제적인 활동이랑 같이 왔었나 보다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since 왜냐하면 왜 쓰기랑 우리가 경제적인 생활과 어떤 게 뭔가 관련이 있는 건지 봅시다. 자, 왜냐하면 transaction이라는 건 어떤 거래이거든요. 근데 어떤 거래들이 are meaningless. 거래가 의미가 없대요. 근데 unless라는 거는 뭐뭐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거래가 의미가 없겠죠. 만약에 네가 명백하게 keep track of는 뭔가를 우리가 저장해 놓거나 뭔가를 이렇게 기록해 놓는 건데 우리가 항상 명확하게 who wants what 누가 어떤 것을 가졌는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기록을 해 놓지 않는다라면 이러한 거래가 굉장히 의미가 없겠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자, 내가 A를 갖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B를 갖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뭔가 거래를 트랜잭션 할 거라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거래했다라는 거를 써놓지 않으면 의미가 없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쓰는 시스템이 뭔가 경제적인 거랑 연관이 있겠구나 까지만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뒤에 마저 읽어볼게요. 자, as such 이렇게 해서요. 자, early human writing 자, 옛날에 어떤 인간의 쓰기 이러한 방식이요. is dominated 지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여기서 되게 어려운 단어가 나옵니다. 자, willing and willing이라는 건 목적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인간의 쓰기라는 건 정말 목적을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뒤에 보시면 a collection of bad 뭔가 내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bills 어떤 뭐 쓰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계약을 쓴다든지 다 지금 여러분 경제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었던 거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옛날에 초기 인간의 마이링이라는 건 뭔가 다 경제적인 거랑 관련이 있었구나까지 지금 다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보시면 long before 훨씬 이전에 we had the writings of the prophets 여러분 prophets라는 거 밑에 나와 있겠지만 예언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예언자의 이러한 글들을 우리가 가지기 훨씬 더 전에 우리가 이미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뭘 갖고 있던 거냐면 we had the writings of the prophets 여러분 어떤 이익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미 읽었어요. 여기서 이익이라는 건 경제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훨씬 더 전에 우리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 라는 것보다 훨씬 더 전에 어떤 게 먼저 있었던 거냐면 we had the writings of the prophets 어떤 이익에 관한 글이 이미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경제적인 거
문서로 우리가 다 써놨었다라는 게 옛날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보시면 사실은 되게 많은 문명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많은 문명들이 never got to the stage, 어떠한 거기까지 지금 도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가지 못했던 거냐면 recording, 내가 뭔가를 기록하거나 또 leaving behind를 내가 뒤에다가 남기는 건데 내가 뒤에다가 남기는 것까지 못 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어떤 걸 남길 거냐면 the kinds of great literary works. 여러분 literally라는 건 문학의 뭐 글을 뭐 이런 일이 있죠. 그러면 되게 엄청난 문학적인 이러한 종류를 뒤에 남기는 것까지 사실은 많이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떤 문학 작품들일 거냐면 우리가 보통은 연관 짓는 건데 우리가 보통 연관 지었을 때라 표현하는 건 associate A with B잖아요. 근데 지금 A가 지금 부재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that이라는 거는 우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우리가 이러한 문학적인 작품을 우리가 남기는 정도까지 많이 못 갔어요. 근데 이러한 문학 작품이라는 건 that we often, 우리가 보통 연관을 짓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거랑 연관을 지을 거냐면 어떤 역사적인 거, 문화의 역사랑 연관을 지었었던 문학 작품까지 우리가 보통 못 갔습니다. 여러분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게 지금 전부 다 경제랑 관련이 있다는 건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어떠한 많은 종류의 문학 작품들도 사실은 별로 남은 게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볼게요. 마지막에. 자, 뒤에 보시면 자, what survives these Asian societies is. 자, 그러면 자, what부터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입니다. 여기까지가. 자, 그러면 자, 이러한 살아남은 것이라는 건데 이러한 고대 사회에서 살아남은 게 자, for the most part, 대다수의 살아남은 게 뭐냐면 그러면 아까 문학 작품도 다 사라졌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뭐가 남았냐? A pile of receipts, 어떠한 영수증의 더미가 남아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옛날 이야기들 전부 다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대다수의 많이 남아있는 것들은 영수증이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영수증이라는 건 우리가 뭔가를 거래했다라는 거잖아요. 경제적인 의미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보시면 우리가 많이 배우는 거 나왔어요. 자, if 다음에 주어 were not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뒤에 문장에 보시면 주어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이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가정법이라고 칭합니다. 가정법은 과거가 될 거고요. 자, if we were not for라는 거는 뭐뭐가 없다면 뜻이 있죠. 자, 우리가 뭐뭐가 없다면 the commercial enterprises라는 건데 어떠한 상업적인 기업이 없다면 어떠한 기업이 없다면 that produced those records, 이러한 기록을 만들었었던 이러한 상업적인 게 없다면 뭔가 profit 왔다 갔다 했었던 게 없었더라면 우리는 아마도 알 건데 자, 여러분 for라는 게 두 개나 나와 있고요. 뒤에 전부 다 비교급을 꾸며주는 겁니다. 이런 게 없었더라면 우리가 훨씬 더 아는 게 없었을 겁니다. 어디에 관해서? About the cultures, 어떠한 문화에 관해서. 근데 어떠한 문화일 거냐면 이 문화들이 이 온 것들에부터 우리가 더 많이 아는 게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읽었듯이 여기서 이 글의 소재는 쓰기거든요. 근데 쓰기라는 거는 결국에 어떤 거랑 관련이 있다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profit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쓰기라는 건 우리가 뭔가 경제적인 거에 어떤 면에서 나오는 거구나까지만 우리가 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밑에 보기 볼게요. 자, 보기 1번부터 보시면 자, 고대 사회에서 경제활동은 문자 기록의 원동력이었다라는 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일단 세모. 여러분 2번에 보시면 고전 문학을 통해서 당대 경제활동을 파악할 수 있다가 나와 있는데요. 고전 문학이라는 건 아예 나온 적도 없습니다. 3번에 보시면 경제 발전의 정도가 문명의 발달수는 결정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경제 발전의 정도라는 것도 나온 적이 없고요. 4번에는 종교의 역사 안 나왔어요. 아예. 자, 5번에 보시면 모든 문명이 위대한 작가를 배출한 것은 아니다라는 건데 작가 이야기도 안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대 사회에서 경제활동은 문자의 원동력이었다라는 1번이 정답이 되시겠습니다.